자, 첫 번째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어? 아, 남자 인파 브레이커. 네, 주먹을 이용한 호쾌한 액션과 묵직한 타격감이 특징인 그런 클래스고요.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색다른 조적 방식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컨트롤하는 맛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직업 각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투 스타일이 크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 또 아무래도 이제 손맛 같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뭐 네. 조작감이나 뭐 타격감이나 이런 거 중요하시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굉장히 매력적인 클래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 뭐야 무기? 와. 백스텝. 와. 충격이다. 우와. 와. 와. 뭐 폭주야? 아, 저거 말이 돼? 와. 날짜 왜 안 나와? 직업 각인 중에 한쪽은요, 헤드 어택 클래스가 됩니다. 와. 아이덴티티 발동 중에 음식으로 평탄한 이동기 나왔네. 액션이 바뀌게 헤드 어택.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비사멸 클래스입니다. 오. 그리고 이쪽에서는 기력 스킬 사용 중에 평타 캔슬이 들어갑니다. 펑켄. 아마 양쪽 다 굉장히 조작하는 재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언제 플레이할 수 있는가 이거 날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언급 없는 거 딜터님, 보니까 바로 저희 다음 언제 주에 플레이할 수 나오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같은데. 브레이커. 다음 주. 그치. 와우, 다음 주. 날짜 안 박아놓은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잠깐만요. 사전 예약 없이 다음 주에 바로 출시되고요. 아마 내일 정도에 미리 보기 영상도 나갈 테니까요. 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차 각성.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3차 각성의 볼륨을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키워서 명칭도 조각성. 초각성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네, 초각성은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각성기 2개 사용하시잖아요. 이 2개의 각성기가 각각 초각성기로 아크 업그레이드 패시브? 되는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모든 클래스에게 이제 초각성기가 2종씩 추가가 되고요. 초각성 스킬이라고 2종? 부르는 신규 스킬 클래스마다 2종에서 3종씩 추가됩니다. 스킬 2, 3종. 아크 패시브 시스템, 이걸 통해서 전투 특성이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전투 특성을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초각성을 하게 되면요, 네. 이제 각성기 슬롯 주변에 이제 게이지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쓰시던 각성기를 쓰다가요, 게이지가 가득 찼을 때 차면은 초각성기로 나갑니다. 이렇게 설명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크게 이제 진화, 깨달음, 도약이라는 3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위에 탭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진화와 깨달음 쪽에서는 뭐 전투 특성이라든가 직업 각인, 아이덴티티 같은 그 클래스의 어떤 특징과 관련된 어떤 특성들을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고요. 옆에 보시는 도약 탭에서는 앞에 룬 말씀드린 같은 느낌도 초각성기와 초각성 스킬에 특별한 효과를 부여하거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패시브 시스템입니다. 어떤 이런 전투 메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전투 메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게끔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26개 클래스 모두 다 한 번에 하루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고요. 와. 내년 여름에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여름. 내년 여름이요? 오. 참고로 예. 9월은 여름이 아니죠. 아. 8월 전에 내겠다. 9월은 여름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초각성기 샘플 몇 개 가지고 와봤으니까요. 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오.
하멘에서 격돌 시도한 게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오, 뒤에 날개 생기는데? 이야, 심플하게 나왔다. 이거 꽤 긴데? 오. 기술 그대로인데 이거? 네, 다음은 크루잔. 신규 대륙 크루잔입니다. 네, 스토리는 이제 크루잔 대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크루잔이 어떤 대륙이죠? 카제로스가 봉인된 장소죠. 네, 아크라시아 스토리의 일부의 종착역이자 아크라시아의 명운을 건 대전쟁이 벌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카제로스의 부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스토리는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크루잔에서는 베른 남부보다 더 멋진 그런 연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글커 주셔도 좋을 업글하길 것 같고요. 잘했다.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운명의 때가 다가오고 있군요. 시면의 죽음이 닿는 그 순간은 오직 당신만이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와. 가세요. 모든 것이 시작된 안타레스의 땅 크루젠으로. 어?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 이곳엔 희망이 없어. 강해지는 것만이 유일한 길. 나약한 존재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봐. 하지만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을 포기하지 않겠어. 돌아가야 해. 크루잔으로. 네, 드디어 이제 크루잔에서 스토리 일부 스토리도 이제 최종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와. 네, 크루잔 나오면은 이제 같이 나와줘야죠. 카제로스 레이드입니다. 흠랩도 알려주나? 네, 군단장 레이드에 있는 새로운 엔드 컨텐츠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던전, 하나의 레이드로 구성된 건 아니고요. 여러 개의 레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군단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제로스 레이드에서는 뭐 여러분들께 한 번은 패퇴한 군단장들도 다시 등장을 하고 심연의 존재라는 또 새로운 존재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혼돈의 가디언까지 이제 합세를 해서 페트라 진영 악마 군단이 이제 총 출동을 하게 되고요. 이들 맞서 싸우는 카제로스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군단장 레이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대전쟁을 컨셉으로 하는 어떤 사건들을 배경으로 레이드 전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지금의 어떤 군단장이나 엔드 컨텐츠는 이제 일반 몬스터 구간 진행하고 정비소에서 이제 보스존이라는 국한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카제로스 레이드는 일반 몬스터와 적 보스가 같이 섞여 있는 전장에서 이제 바로 전투가 시작된다거나 하는 형태로 보다 넓은 배경이나 어떤 변화한 환경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연합군 스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에스더 스킬과 비슷합니다. 근데 에스더 스킬은 이제 에스더들만 이제 썼다면은 여기서는 다양한 이제 아크라시아의 영웅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아만도 나올 수가 있고, 뭐 라하르트도 나올 수가 있고, 뭐 베른 영웅도 나올 수 있고. 뒤에 보이시는 예시는 이제 라하르트와 태양의 기사단을 사용한 모습이거든요. 연합군 스킬은 이제 단순 이제 스킬 형태만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올 겨울부터 바로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카제로스 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는 시점이 되면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뭐 일일 컨텐츠라든가 뭐 스케줄 컨텐츠라든가 이런 거를 크루잔 맵에 크루잔 전장판에 이렇게 딱딱딱 배치해서
어떤 카지로스 레이드와 또 연관성이 있는 그리고 스토리적으로 좀 더 몰입해서 플레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구성을 해볼 예정입니다. 카지로스 레이드의 첫 번째 레이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 네. 왼쪽 밑에 라르티브. 뭔가 아 잡기 있네. 카멘 느낌인데? 와. 빌리아칸? 카운터. 와. 죽음은 끝일 수 있는 동시에 기억이. 시작일 수도 있지. 와. 에키드나인가? 에키드나네. 와. 네, 카지로스 레이드의 첫 번째 레이드 주인공은 바로 진짜 나오네, 에키드나입니다. 에키드나. 이 사실 전 욕망 군단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궁금했어요. 사실은 비아키스한테 밀려가지고 그때 비아키스는 아줌마인데요? 에키드나가 훨씬 이쁜데? 왜 도대체 비아키스가 욕망 군단장이 된 건지, 에키드나는 어떻게 된 건지 사실 이런 것들 저희 궁금했었잖아요. 일단 에키드나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초대 욕망 군단장이고요. 아브렐시드와도 자웅을 겨룰 만큼 굉장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에키드나 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관문으로 이제 구성을 할 예정인데요. 에키드나 레이드 때는 이제는 조금 더 템포를 좀 완급 조절을 해야겠다, 피로도 조절을 좀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 관문으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이 관문이라고 또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만만한 친구 아닙니다. 네. 아, 이 저희 관문이죠. 쉽진 않다. 네, 이 관문이지만 아마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요. 1관문 보스는 이제 해적 다르키엘 그리고 악마 군단을 동시에 상대하게 되고요. 이 관문에서 최종 보스인 에키드나를 마주하시게 됩니다. 포인트가 되는 거 몇 개만 말씀드리면요. 네. 영상에서 나오긴 했는데 에키드나가 이제 뱀을 다루거든요. 이 뱀이 이 관문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1관문부터 전체 에키드나 레이드 전체적으로 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에키드나 아까 보셨지만 이제 꽃 같은 것도 사용하고 네. 거울 같은 걸 이용한 그런 기믹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 도대체 언제 저희가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요? 1월 31일입니다. 1월 31일? 로아 유저들이 항상 이런 로아온이라든지 윈터 쇼케이스 진행할 때 좋아, 네. 그래, 날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뭐예요, 여러분? 레벨도 여쭤보겠습니다. 아이템들 사실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아이템 레벨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이거 변경될 수도 있어요. 이거 책임은 못 집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아이템 레벨은 노멀 1620, 오. 하드 163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 이야, 그렇게 또 에키드나 같은 또 새로운 엔드 컨텐츠 등장하면은 여기서 또 파밍해야 될 것들도 같이 또 업데이트가 필요한데요. 에키드나의 주요 보상이자 신규 성장 시스템으로 상급 재련을 준비했습니다. 정파가 위에다. 물론 당연히 따라갈 거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상위 단계의 재료는 사실 우리 유저들의 반응도 아니, 지금 딱 느껴지는 강화값이 것이 미쳤는데? 약간 호불호가 분명히 좀 있으실 것도 같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보시면 이제 재련 재료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요. 그 재련보다 이제 비용은 덜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련 시도를 하시면은 게이지가 랜덤하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게이지가 가득 차게 되면 아이템 레벨이 추가로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 재련 같은 경우에는 운에 따른 편차가 되게 크거든요. 누군가는 원트, 정파강 위엔데 저거? 뭐 이렇게 해서 정정파강이야 저거. 근데 요거는 그래? 이제 운에 따른 잘 보면은 편차를 좀 꽉 차 줄인 있는데? 그런 새로운 재련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얀겔 대표 보상, 그다음에 일리아칸 대표 보상, 볼다이크 대표 보상인데요. 일단 그 어빌리티 스톤 업그레이드 재료의 드랍률 자체를 대폭 또 증가를 좀 시켰습니다. 엘릭서 이제 지혜 정수로 제작할 수 있는 엘릭서 개수를 이제 5개에서 10개로 늘렸고 아직도 현역 구간이기도 하고 해서 영웅 쪽을 좀 위주로 좀 개선을 좀 해봤습니다. 연성 비용 같은 경우에는 좀 절반 이하로 대폭 좀 낮췄고요. 연성 횟수도 11에서 12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엘릭서 레벨 총합 35 정도는 좀 맞추시고 어떤 볼다이크 하드라든가 이런 거 35는 도전하실 수 맞출 수 있게. 있게끔 이렇게 좀 완화를 진행해봤습니다. 오비스 사실 레이드인가? 전쟁 당시 이제 공포의 상징으로 군림했던 베이모스가 16인 레이드 그리고 에픽 레이드로 등장을 합니다. 저희 로스트아크 최초이자 지금 현재 최종 16인 레이드가 카이시테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카이시테르에 대한 기억이 몇몇 부분 때문에 좀 틀어진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거대한 보스를 쓰러뜨리는 경험은 MMORPG의 로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엔드 컨텐츠 군단장 같은 것도 이제 쭉 출시를 하면서 노하우도 충분히 많이 쌓였고 카이시테르가 어떤 거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번엔만큼은 정말로 16인 레이드를 정말 잘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신이 있고요. 아마 재미있게 즐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 친구 언제 등장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3월에 6월? 출시됩니다. 3월? 3월. 새로운 엔드 컨텐츠 타입으로 강습 레이드도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필드보스 같은 건 아니고요. 약간 좀 스트리밍 레벨 같은 어떤 기술 같은 것도 좀 검토해서 저희가 인던 형태로 진행되긴 하지만 어떤 기존의 필드나 어떤 대륙 느낌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플레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해볼 예정입니다. 1인 기준으로 제작된 기믹이나 패턴으로 플레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엔드 컨텐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서 동시에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메신저로 쓰시는 그 오픈 톡방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음은 스타일북인데요. 핫한 그런 커마 같은 것도 이제 표시를 해드리고 캐릭터에 따라서 어떤 추천, 커스터마이징 이런 것들도 저희가 또 추천을 또 주기적으로 바꿔가면서 또 해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서 바로 이제 커스터마이징 받기 하시면은 바로 이제 외형 프리셋으로 저장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만드실 때도 바로 스타일북 띄워놓고 마음에 드는 외형으로 매번 캐릭터 인벤에서 만드실 수도 꺼내 있습니다. 쓰는 것보다 저런 게 있는 게 아니, 낫긴 하네. 로스타크. 지난 로아움 윈터 때 말씀드렸었는데 늦어지게 돼서 죄송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을 바이올린 것 같고요. 전직합니다. 내가 이제 악기를 직접 나 일렉기타 해야겠다. 악보를 직접 작곡할 수 있게끔 작곡 툴도 인게임 내에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편의성 쪽인데요. 이거 이제 반복 조작 편의성 쪽을 저희가 좀 개선을 하는데요. 이거 이제 부캐 올릴 때 손목 아프시죠? 바로 클릭해서 스킵 가능하게 좀 바꿨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는 거는 이제 내가 최근에 넣었던 보조제 이거 스크롤 매번 할 때마다 해야 되잖아요. 오, 숨 기록해 자동 놓으면은 넣기. 그거 이제 바로바로 적용되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야, 소서야 축하한다. 박수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오래 이펙트가 걸리나 다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다음 주에 그렇구나. 업데이트 되는데 일부 투명도가 적용 안 되는 이펙트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스킬 이펙트를 처음 만들 때부터 투명도를 고려하고 제작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해당되는 이펙트들을 전부 다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스킬 다시 그러다 보니까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기능인데 계속 제공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부족한 이펙트는 저희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채워 넣어서 수정을 다 하더라도 일단 옵션부터 제공해드리자 그래서 다음 주에 옵션을 좀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케줄 콘텐츠 매칭 개선인데요. 3가지로 좀 개선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전 서버 매칭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칭 인원이 적게 됐을 경우에는 놀이 조건을 저희가 스케일링을 해서 적은 인원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개선을 하고요. 수평충이야? 모험섬 변태였네. 소통 퀘스트 대기 시간 3분 이거 너무 길거든요. 만들 때가 제일 재밌어. 길어요.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분으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 2023년 겨울 고군발이네. 이벤트 안내를 해드립니다. 1580까지 그냥 슈모이거로 만들어버렸네. 네,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1580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번에 이벤트 점핑권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고대장비로 이벤트 바로 점핑권 이거 드리는데 카멘로드도 해주네. 로엔과 엘가시아까지 밀어드립니다. 1460부터 이제 군단장 유물 장비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1490 레벨 달성하시면요 바로 세트 1레벨 고대 장비 드립니다. 아브레슈도 돌지 않으셔도 돼요. 오, 아브 그냥 풍장비를 바로 주는구나. 드립니다. 그리고 카멘로드가 이번에 저희가 뭐 지표라든가 잔존율이라든가 이런 게 말도 안 되게 좋았거든요.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래서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에 카멘로드의 기능을 그냥 더했습니다. 카멘로드 하면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관문 클리어 미션 보상, 세트 레벨업 재료, 일리약한 제작 재료, 그런 기능 같이 그대로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에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 이제 또
완료하시면은 발렛 보석. 컴플리트 보상이라고 해서 1580 달성하시면은 여러 가지 보상들 드리거든요. 작년하고 비슷한데 골드는 저희가 2만으로 좀 올려봤어요. 그리고 경험치 물약도 저희가 좀 늘려서 요 슈모의 경험치 물약 컴플리트 보상 받으시면은 55레벨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 좀 특별한 보상을 몇 개 더해봤는데요. 슈모익 지정 캐릭터는 바로 무료 어빌리티 스톤 품질이 진짜 업그레이드 개맛있긴 완료하실 수 해. 있고요. 요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무료 품질 업그레이드 재료. 요거 무기 30개, 방어 90개도 같이 덮어준다, 또 이거.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예, 그리고 저 이제 무료 품질 업그레이드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플리트 보상만 적어놓은 거고요. 슈모익 진행 과정에서 조금씩 드려요. 그래서 다 합치면은 무기 50개, 방어구 150개가 됩니다. 좀 무료. 그 다음에 이제 1620까지 컴플리트 보상으로 이제 10레벨 9 단위로 또 추가 보상 드리는데요. 1600 달성하시면은 실링으로 이제 연성해 보실 수 있는 실링 영웅 엘릭서 지원 상자 지원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610 달성하시면 초월 재료죠. 어둠의 물 내가 드리고. 엉모닉 버릴까? 그다음에 이제 1620 달성하시면은 실링 전설 엘릭서 아닌가? 와, 실링 이렇게 전설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내실 익스프레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단계별로 이제 간단한 미션들이 있어요. 이제 뷰포인트 어디 가서 하나 뭐 해봐라, 모코코 하나 캐봐라, 모험에서 요리 하나 만들어봐라 이런 간단한 미션들만 몇 개 완료를 하시면요. 다량의 섬의 마음, 뭐 호감도, F나 평판, 거인의 심장, 미술품 이런 여러 가지 내실들을 모두 완료 처리해드리고 보상 바로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겨울 이벤트 놀이인데요. 이번에 이제 미니 게임 형태가 아니라 전투 컨텐츠 형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제 또 이런 전투만 낼 건 아니고요. 가끔씩은 또 미니 게임 같은 것도 했다가 또 이런 어떤 전투 컨텐츠 형태 했다가 하면서 여러분들 또 다양하게 좀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돈의 습격 이벤트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또 웹 이벤트, 뭐 PC방 이벤트 이런 거 다양하게 참여하시면은 이런 다양한 또 보상들 받으실 수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곰돌이 팩 같은 것도 있고요. PC방 아바타 뭐 여러 가지 보상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겨울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크패스. 네. 네, 이번에도 당연히 아크패스 나오고요. 네, 이번에 이제 남자는 늘 그림자의 별론 거 선물이란 아니야. 이름으로 아크패스를 출시를 하는데요. 요 아바타가요. 쿠르잔 지역의 대런 양식으로 저희가 아바타를 좀 만들어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출시되는 아크패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 20일에 다음 주죠. 이제 3일 뒤에는 신규 클래스 브레이커, 그다음에 이제 겨울 이벤트 혼돈의 습격, 모코코 익스프레스, 카멘노드 기능 더해서 1580까지 지원해 드리고요. 내실 익스프레스, 그다음에 아크패스, 편의성 개선, 뭐 스킬 이펙트 투명도라든가 재련 편의성 이런 것들 같이 업데이트 되고요. 그다음에 1월에 이제 쿠르잔 남부 스토리 나오고 신규 카제로스 레이드 에키드나, 그다음에 여기에 파밍 시스템, 상급 재련, 그다음에 새 아바타인 설빔 아바타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2월에 이제 에키드나, 제가 쿠르잔 전투 그 후일담이라고 얘기를 잘못했는데 에키드나 후일담인데 필요하잖아요, 제가 그거. 말씀 잘못드렸네요. 에키드나 후일담,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북 오픈 채팅, 그다음에 영지 관련된 어떤 설치물 이런 거 업데이트 되고요. 3월에 이제 16인 레이드, 그다음에 MVP 개선, 에키드 나는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너무 이쁘다.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네, 고대 백금화 100개 드리고요. 배틀 아이템 와. 상자, 그다음 페온 100개, 그다음에 이제 전설 카드팩, 그리고 메넬크에서 염색약 이렇게 드리고, 그다음 전설 각인 선택상자 5개, 연멸의 엘릭스 아무리 또 주네. 5개,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엄청 무료 커진다 진짜. 품질 업그레이드 재료 또 30개, 90개 이렇게 무기랑 방어구랑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실링으로 이제 또 연성할 수 있는 거 또 한 번 더 같이 챙겨드리고, 그다음에 카오스 던전, 회복 비약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동 효과 오, 이동 아바타를 우와. 좀 선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개 이쁜데? 너무 우와, 이쁜데? 예뻐. 겨울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나 좀 세 번째 선택상자로 이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모코코니 아바타 상자 이렇게나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만든 아바타, 무기랑 아바타, 네. 무기 아바타, 그냥 아바타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네, 마지막인데요. 네, 5주년 탈 것과 펫을 저희가 좀 베리에이션을 추가를 해봤습니다. 아,
네, 승계 달달이 같은 경우에 이제 금색, 뭐 은색 이런 버전도 좀 준비를 해봤고요. 펫도 2가지 색깔을 좀 추가해봤습니다. 자, 23 윈터 쇼케이스 감사 선물 이렇게 네, 쿠폰창에 입력하시면 바로 보상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입력하시고 보상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받았당. 여기 오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보상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받았당. 네, 사실 이게 기간이 좀 넉넉해요, 여러분. 바로 그러니까 받아버려. 너무 마음 난 참지 급하게 받지 않아. 마시고 천천히 받으셔도 괜찮으니까요. 여유롭게 모두 다 선물 기분 좋게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미리 띄워놓는 자, 거는 이렇게 뭐 해서 습관이지. 아 습관. 정말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이제 그런 그냥 이런 Q&A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방송에서 서포터 분들의 어떤 솔로잉 능력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서포터 분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이제 업데이트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싱글 군단장 솔로잉 엔드 컨텐츠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그 서포터 분들의 어떤 솔로잉이나 전투적인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겠다 반드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초각성 설명드리면서 이제 아크 패시브 쪽에서 서포터도 이제 딜적으로 특성 같은 거를 찍어 나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통합 프리스트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컨텐츠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은 서포터 분들의 어떤 솔로잉이라든가 딜적인 부분도 많이 케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딜러로 이제 키우시는 서포터 분들께도 초각성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또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 주시긴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되게. 이게 사실은 클리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실 좀 예의적인 부분으로 또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보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각인이 좀 이상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패치 효과가 꺼져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되게 좀 어떻게 이런 상태로 이렇게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또 다른 사이드에서는 뭐 클리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그러냐, 그리고 그럴 거면은 팟샷을 가지 왜 매칭에 와서 그러냐라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어느 쪽이 딱 맞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귀속 보석 같은 거를 여러분들께 좀 드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해결책은 아닐 것 같은 게 귀속 보석 드리면 해결이 될까요 과연? 딱히 또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노보석에 화가 나는 거는 성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기본이 플레이하는 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귀속 보석 끼고 왔네. 이것도 사실은 이제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 부분은 여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명확하게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나, 노보석이 왜 나왔나라는 것도 이제 가설을 세워서 좀 저희 개발자들은 좀 생각을 계속 해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석 같은 건 이제 거래가 되고 뭐 이동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가설이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엘릭서, 초월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여러 캐릭터 키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약간 배 가른다고 하나요? 예, 그렇죠. 보석 같은 것도 좀 한쪽에 몰아주고 약간 이런 것도 저도 이제 또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가설까지 세워보면서 다방면으로 어떤 원인이 약간 이런 현상들을 만드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있고요.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라든가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찾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꼭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말씀 주시는 거는 배배 빨리 한다더니 언제 하냐, 뭐 이게 아마 제일 많이 주실 것 같은데요. 주기를 빨리 하겠다고 말씀 주셨었거든요. 네, 저희 밸런스 패치는 짧은 주기로 자주 한다고 이제 지난 라방에서 말씀드렸었고, 조금씩 자주 한다는 어떤 그런 기조 이런 거는 당연히 바뀐 게 없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다음 주에 수치 조정이 들어갑니다. 오, 다음 주에 당장요? 네, 다음 주에 일단 수치 조정이 좀 들어가고요. 밸런스 패치가 일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밸런스 패치는 저희가 짧은 주기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카멘에서 뭐 협력 카운터 막 이런 놀이 넣고, 한우 실현에서 뭐 연속 카운터 막 협력 카운터 막 이런 거 막 하다 보니까 좀 어떤 클래스 분들의 또 카운터가 또 성능 편차가 있다 보니까 어떤 클래스 분들께는 너무 좀 힘들게 해드리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운터 성능이 좀 확실히 문제가 되는 분들은 아 이거 좀 조정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뿐만 아니라 이게 몬스터에서도 카운터를 이렇게 좀 과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반복되면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피지컬 라인이거든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카운터도 이제
피지컬 능력이 돼서 잘 치는 분이 있지만 누군가는 또 카운터가 또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운터도 남발하지 않고 재미있게끔 뭔가 게임이 재미있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민하고 차용하고 하겠지만 너무 좀 과하게 나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좀 세심하게 계속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3회 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3회 세트만 볼 게 아니라 지금 고착화된 전체 세트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회 세트가 가장 문제이긴 하지만 갈망 같은 것도 서포터 성장 체감하고도 사실 또 연관이 있거든요. 이게 갈망 효과가 너무 크게 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3혈인데 3혈은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삭제할 계획입니다. 3혈은 삭제. 단지 이제 언제 삭제하냐는 어떤 타이밍이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카멘이나 이런 데서 또 할만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갑자기 3혈을 날리면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삭제하는 타이밍이 언제가 좋냐, 이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초각성 아무래도 적용되고서 전투 메타가 좀 변경되는 내년 여름 정도가 되게 좀 적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헤드 어택이나 백 어택은 보너스 개념으로 좀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조정하는 게 저희 게임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밍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엘릭서라든가 초월이라든가 이번에 또 상급 질원도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또 올라오시는 분들 또 부담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까 아크투루스의 손길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완화는 꾸준히 계속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가 또 이번에 카드도 조금 완화를 진행을 합니다. 네.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진입장벽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카드 많이 말씀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즈나 이난나 그다음 카마인을 떠상에 또 좀 추가를 하려고 하고요. 세고빛 남발절 카드 하나씩 들어가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넣는다 계획이 있구나. 알고 보면 그 세트를 18각이나 30각 맞추는데 도움이 되는 카드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남바절이나 세고빛으로 이어가는 데도 유리한 어떤 그런 카드라고 생각을 해서요. 떠상에 좀 추가를 해봤고 떠상에서 또 이제 전설 카드가 등장하는 빈도도 저희가 확률을 또 좀 높일 예정입니다. 파밍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완화만이 또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파밍이 너무 많이 쌓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스케줄 콘텐츠가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카게랑 유령선이랑 이렇게 합친 적이 있듯이 나중에는 이제 파밍 같은 것도 계속 이제 추가만 할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좀 이제 합치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밍 관련해서도 이제 엔드 콘텐츠를 또 여러 개를 또 계속해서 또 출시를 할 계획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파밍 시스템의 어떤 구조 같은 것들도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마련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도 필요하고 정리도 필요하고 장기적인 어떤 파밍 설계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런 것들 한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나방에서 이제 저희가 약속드린 게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엔드 컨텐츠를 1순위로 만들겠다,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드맵에서도 약간 일단 수직을 좀 확실하게 세워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을 좀 챙겨야겠다 생각을 해서 약간 좀 엔드 콘텐츠 최우선으로 좀 로드맵도 준비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엔드 콘텐츠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음식에 또 많이 비유해 주시잖아요. 제육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비유해 주시는데 제육도 계속 먹으면 물리거든요. 그렇죠. 군단장 레이드 저희가 사랑 많이 받았지만 또 계속 군단장 레이드만 하면은 로스트아크의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드로스 레이드 같은 게 사실 이제 군단장 레이드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약간 비슷한 맛, 다르지만 비슷한 맛으로 좀 안전빵으로 이렇게 좀 카드로스 레이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좀 새로운 맛으로 에픽 레이드라든가 강습 레이드라든가 그래서 제육만 드시지 말고 피자도 드시고 콜라도 드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맛있는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계속 똑같은 엔드 컨텐츠 플레이하는 맛이 아니라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해 드리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엔드 컨텐츠의 큰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렉터직을 이제 선택 결정을 한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전투만이 아니라 이제 살펴봐야 되는 업무들도 굉장히 많았고 미처 이제 몰랐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또 쭉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이거 로스트아크 좀 이렇게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로드맵이나 뭐 업데이트 이런 것들 이제 준비하면서도 약간 어떤 이런 정리 생각했던 부분들을 또 일부 또 반영을 해봤고요. 뭐 내년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면 좋겠고 우리 게임을 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아 재밌겠다 이렇게 하면 또 좀 계속 새로울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좀 중요한 어떤 게임에서 중요한 거는 앞서 이제 그 개발 실장님이 또 그런 말씀 주셨는데 게임의 본질은 재미다 뭐 이런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제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겪게 되시는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군단장 레이드를 만들 때도 사실은 이제 똑같은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난이도만 올릴 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매번 이제 좀 새로운 시도들도 많이 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새로운 경험들 좀 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변화하고 고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뭐 하는 그런 로스트아크를 앞으로 계속해서 좀 선사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하는 것 이것이 좀 제가 생각하는 각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새 디렉터직을 맡으시고 오늘 이렇게 유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로스트아크를 즐기는 많은 유저 여러분들께 디렉터로서 하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어떻게 발표는 괜찮았나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다들 아마 걱정 정말 많을 거예요. 이렇게 워낙 어마어마하신 분이 또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게임 괜찮은 거 맞나 많이들 이제 걱정하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로스트아크 미래를 좀 길게 또 설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더 새롭게 더 재미있는 로스트아크 게임적으로 만들어 나갈 어떤 그런 자신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운영되는 부분들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로스트아크가 어떻게 변화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디렉터 맡더니 게임이 이렇게 변하네 이런 것들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저희 게임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재밌게 즐겨주시면 꼭 보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전지학 디렉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